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 이후 허술한 소방 규제가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다중이용시설에도 허점이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아파트 화재로 어린 3남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뒤엎고 친모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자치 20일 등으로 구성된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 모임이 2호선 착공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이어 밀양 세종병원 참사까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화재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할까요? 송정근 기자가 현장 점검에 동행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물탱크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물탱크 위로 전선 여러 개가 어지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전기선이 지금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한 이상이 지금 저희 혼합되었고 바로 조치해야죠. 환자들에게 대피 장소를 알려주는 비상구 알림판도 꺼져 있습니다. 여기 24시간 들어야 맞잖아요. 비상 발전이랑 상관없잖아요. 24시간 들어야잖아요. 복도에 놓여 있는 물품부터 왕강기와 비상발전기, 그리고 불법 중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까지 환자의 안전과 관련 있는 모든 부분을 점검합니다. 어떤 피난할 때 어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피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한 달 만에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까지 이어지자 관계당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160여 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 가스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소방당국이 광주 전남 다중이용시설 5,800여 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는데 5곳 중 1곳이 소방 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정명령은 3,000건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2곳의 시설 관계자들은 형사 입건까지 됐습니다. 행정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보면 4년 전 21명이 숨진 장성의 한 요양병원 화재가 떠오릅니다. 두 화재 모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5월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소방차가 현장에 4분 만에 도착해 불길을 잡았지만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7, 80대 환자들이었던 만큼 초기 진화가 중요했지만 병실에 있어야 할 소화기는 캐비닛 안에 있었고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 요양원은 그냥 스프링클러를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병원이라 또 병원의 그 관계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비슷한 상황에서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밤중에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불이 순식간에 진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1년에 지어진 이 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안전을 고려해 시설을 갖춰놨던 겁니다. 그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이미 그 화재는 진압이 되었지만 직원들이 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1층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시켰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있는 요양병원 123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1곳, 66%에 불과합니다. 요양병원 10곳 중 3곳 이상은 초기 화재 진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대피하기 힘든 노약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합니다. 광주시는 재난 상황실장을 5급 사무관으로 격상시키고 지진에도 통신 전파가 가능한 면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5,000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시설 건물주들을 상대로 재난훈련 매뉴얼을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도내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과 집단 거주시설 25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와 재난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의 끝이 슬슬 보입니다. 오늘만 좀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광주가 영하 6도로 출발해서 현재는 1도가량 더 낮아진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기온은 3도에서 4도가량 더 떨어져 있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내일은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점차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 이맘때의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광양과 순천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작은 불씨라도 꺼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좀 더 내리겠습니다. 눈이 오는 지역 거리가 많이 미끄러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영하 7.7도, 화순 영하 1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1도, 장성과 담양 2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 영하 5도 아래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 강진과 장흥은 3도를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현재 영하 12.8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구례 2도, 보성도 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말 아파트 화재로 어린 3남매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숨진 아이들의 친모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모가 실수로 불을 냈다는 경찰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고의로 화재를 냈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친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사건 송치 당시 친모 22살 정모 씨의 혐의를 실수로 불을 내 아이들을 죽게 했다며 실화로 결론 낸 경찰 수사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바꾼 배경엔 친모의 잦은 진술 번복과 발화 지점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대검찰청 정밀 감정 결과 최초 발화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던 방 안쪽에서 시작됐고 친모가 말한 해당 재질 이불에 실험을 했더니 담뱃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검찰은 이불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다 불이 났는데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또 정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화재 직전까지 전 남편 및 친구와 크게 다투고 물품 사기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도 고의로 불을 낸 혐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찰에서 실화로 본 이 사건을 검찰은 방화였다고 결론낸 건데요.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어서 혐의가 바뀐 건지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방화로 기소한 배경에는 몇 가지 정황 증거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발화 지점입니다. 친모는 경찰에서 방 밖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는데 대검찰청 정밀 감정 결과는 불이 방 안에서 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불이 붙었다던 이불도 검찰 실험에선 담뱃불로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 잠들었다던 피의자가 여러 사람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 기록도 새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내몰렸던 피의자가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까지 하는 상황 속에서 방화를 했다고 본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진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검찰의 추정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서 화재의 고의성을 묻고 거짓 반응까지 얻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에 비해 수사력이 좋다고 과시한 셈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 전직 간부가 취업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A씨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두 사람에게 총 1억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부직 임기가 만료된 A씨는 지난달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복지재단이 부적절한 채용 의혹으로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점검에서 전남복지재단은 공모 당시 요구했던 공공기관 근무 경력 5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도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돼 관계자 징계와 문책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직거래가 가능한 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믿을 만한 직거래를 위해 우수직 매장을 인증하는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백택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직거래 농산물에 대한 취급 비중이라든지 중소농 참여 비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인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그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더불어서 직매장에 대한 직매장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장에서는 수입 농산물이라든지 도매장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지면 결국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증제를 통해서 이런 걸 사실에 예방하고자 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네. 근데 많은 농산물 직거래장이 있을 텐데 우수한 곳으로 선정된 곳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거래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취급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농가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 안전한 농산물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소비자와의 교류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이 주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수 직거래 매장을 인증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정부가 인정한 우수 직거래 사업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소비자분들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농업인을 돕는 것이 되고 있고요. 또한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 도움이 되고 판매자나 매장 측에는 어떤 좋은 점이 돌아가게 될까요? 예, 우선 농가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전체 판매 금액 중에서 10에서 15% 정도의 판매 수수료만 제하고 모두 소득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장이 한 30% 정도의 수수료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매장 측면에서 보시면은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도 좋고 또 생산자도 좋은 길인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도 좀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게 됨으로써 그 소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순환되게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제도로 안정적으로 또 정착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자치 21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요구 시민 모임이 2호선 착공 시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가 아니라 방향이다. 윤장현 시장 임기내 착공이 원칙이라는 민명하에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으로 주어질 광주 미래가 불안하며 암담하다. 미래를 향한 빛거울로 나아갈 것인지 땅굴 파다가 빛거울로 주저앉을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주인된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들은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는 해왔지만 진정한 공론화는 한 번도 없었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따져보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지역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윤장현 시장을 만나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착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설은 지난 16년 동안 건설 여부와 운행 노선 또 건설 방식 등에 대해서
수십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2014년 재검토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2호선 공사는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논의가 이미 끝난 사안인 만큼 계획대로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칭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범시민운동본부는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자랑인 무등산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지고 관광 산업을 통한 자연 환경 활성화로 잘 사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으로 이들은 케이블카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무등산을 탐방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연 훼손이 적고 환경 파괴가 거의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6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끝내고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한빛 6호기의 83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나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빛 6호기는 다음 달 2일에 정상 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하락하고 대형 유통업체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4일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28개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 8,700원으로 지난해보다 2% 하락했고 대형 유통업체는 35만 5,800원으로 4.3% 상승했습니다. 쇠고기와 배, 도라지 등 21개 품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쌀과 밀가루 등 7개 품목은 대형마트가 더 쌌습니다. 올해 광주 전남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34%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아파트 공급량이 모두 7,500여 세대에 달했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34%가량 감소한 5천여 세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건설협회는 올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경우 세금과 대출 규제로 수요가 있는 단지 위주로 재편이 예상되고 분양보다는 임대아파트 위주의 공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채용한 중증 장애인 직원이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직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6%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도서관 보조원과 급식 보조원 등의 직종에 중증 장애인을 공개 채용했고 올해도 16명의 공채 합격자를 현장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세월호 때 전남지사를 했던 이낙연에게 책임을 물었나라고 발언한 데 대해 총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재 총리실 공보실장은 2014년 4월은 이낙연 총리는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한 후보 신분이었고 취임한 것은 2014년 7월 1일부터였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부담은 10%만 내고 지자체로부터 나머지를 지원받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이 3월부터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한 개인주택과 96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교통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건물의 설계와 허가, 사용 승인 등 건축 전반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실이 운영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건축사 협회 소속 건축사가 도움을 줄 예정인데요. 이웃 간의 분쟁 해소나 위법 유의사항 등 건축 분야 전반에 걸친 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이 최대 6주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무상 대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등록장애인이 아니면 휠체어 구입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대여되는 휠체어는 총 26대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무지구 타임스퀘어 3층에 교보문고가 들어섰습니다. 320평 규모의 다양한 지식문화 콘텐츠와 카페, 독서 테이블 등이 마련됐는데요.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북 콘서트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공고 제27회 금속과 동창일동 30만 원, 화순군 남면 벽송 1구 10만 원, 벽송 1구 부녀회에서 10만 원, 벽송 남자 여자 노인회에서 각각 10만 원씩, 벽성 2구 15만 원, 사평 2구 30만 원, 동북면 화순 동북초등학교 학생일동 20만 원, 학부모회에서 10만 원, 화순읍 3천 4구 22만 원, 화순읍 대리 9구 72만 8천 원, 담양군 봉산면 곡정마을 22만 8천 원, 학동마을 26만 원, 남면 정곡마을 9만 원, 장성군 남면 월곡 1리 15만 원, 월곡 1리에서 15만 원, 분양사리 11만 5천 원, 녹진 1리 26만 원, 녹진 2리 15만 원, 마령 1리 15만 원, 평산 1리 15만 원, 평산 1리에서 20만 원, 행정 1리 22만 원, 삼서면 수양 1리 9만 1천 원, 금산 1리 나승무님 2만 원, 용흥 1리 25만 원, 추암 1리 20만 원, 송현 1리 10만 원, 장성읍 충무 3동 30만 원, 구례군 구례읍 병방마을 10만 원, 성덕 여성경로당 10만 원, 구례고등학교 33만 4,950원, 문청면 금평경로당 10만 원, 나주시 빛가람동 강중상 3만 원, 손혜숙님 2만 원, 정흥환님 5만 원, 정기선님 10만 원, 기간사회 단체협의회 50만 원, 공산면 남창 2구 20만 원, 동촌 4구 1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